왜냐면 탈북할 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 알아보러 왔다고 등 떠밀려가지고 니 오늘 못 넘으면 국정원에서 저기 그 국경경비대 제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엄청 갈등시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칠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하인 언니를 함께 영상을 찍으려고 초대했습니다. 까칠한 언니랑 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언니 유일하게 북한에 있을 때 뭐 한국 봉봉, 음료수, 네. 그다음 갈아 만든 배 뭐 이런 것도 마셔봤다고 이러고 한국 상품도 많이 우리나라 거 써봤다고 이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써본 한국 제품이랑 여기에서 사용해보는 한국 제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언니 거기서 어떤 거 써봤어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락앤락이 굉장히 유명해요. 락앤락?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스페놀 무슨 풀인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참 나오기 전에 플라스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밀폐 도시락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찬을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빡 해가지고 압축으로 해서 닫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물 넣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물을 넣어도 흔들어도 이게 물이 안 떨어져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냐? 보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물이 들어갔을 때 방수라고 해야 되지. 물이 안 떨어지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게 락앤락입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 그런 제품을 못 만들었어요. 그냥 플라스틱 도시락 만들었는데 중국도 비슷하게 만든 제품은 물이 셉니다. 샜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산 제품은 물이 안 샜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작업동원 나가고 그리고 혹시 명절이나 이럴 때 야유회 가거나 회사에서 운동회 하거나 회사에서 모임하거나 이럴 때 도시락을 꺼내들 확률이 많아요. 한국은 시켜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파티 음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요. 두부밥이라도 예쁘게 담아가지고 와서 함께 모아서 같이 먹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통해서 그 집의 경제 발전을 보여줘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락앤락 도시락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중국 거 아니고. 그래서 웬만히 돈 있는 가이드들은 그 락앤락 도시락통을 다 썼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기 위해서 시집갈 준비하는 여성들이 다는 아니어도 돈이 있으면 5단 밥통, 6단 밥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통이 아니라 요만한 크기 해서 5단으로 쫙 됐잖아요. 그게 있으면 시집갈 준비하는데 필수였어요. 돈 있는 사람들의 필수. 그리고 어떤 거냐면 참 사랑했구나 언니. 그럼 나 시집 간다고 결혼할 때는 여자가 다 해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해갈 준비에 기본적인 걸 하느라고 쿠쿠밥솥도 사놓고 그 극동기라고 해서 냉동기 그 냉장고 이런 거 다 사놓고 집에다 시집갈 준비 그 이불까지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미리미리 돈을 가지고 갑자기 시장에 가면 원하는 제품을 못 사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사고자 하면 그 필요한 상품을 중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사내오거나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부탁해서 미리 장전해야 됩니다. 한국처럼 물건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 맞춰서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놨는데 나 이모한테 들었는데 내가 결혼한 다음에 네, 결혼 안 했습니다. 내가 온 다음에 우리 동생이 결혼할 때 그걸 우리 동생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됐네요. 그럼 언니는 그 락앤락, 이제 락앤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 거를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써봤겠네요. 한국 화장품 유명하죠. 그거를 중국에서 직접 언니가 부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북한 안에 중국산 아닌 한국산을 따로 취급해가지고 판매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교집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자기네가 쓰는 것처럼 가지고 내온단 말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도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아요. 생필품에 대한 그 빌 받아가지고 생필품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슨 뭐 칫솔, 뭐 치약, 그리고 비누, 세수 비누, 빨래 비누 이런 거 한국산을 쓴다는 것은 그 빨래 비누나 이런 데도 무궁화 세탁 비누에 향이 안 날 것 같지만 그 특유의 향이 나거든요.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북한에서는 정어리 비누 막 쓰고 냄새 나고 만들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누의 향이 안 좋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 세탁 비누 우리 잘 모르겠지만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세탁 비누로 빨면 빨래도 잘 되거냐 왠지 표백되는 것 같은 느낌. 표백 비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장하죠. 그리고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이거 정말 한국산이다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샀던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범랑 냄비라고 해가지고, 범랑 알아요? 아, 그 은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런 하얀색인데 그 뭐라고 해야 돼? 철제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릇 코팅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별로 많이 안 쓸 거예요. 근데 뭐 수입상가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게 그 예쁘게 그림 꽃이 꽃 그려가지고 뭔지 알겠죠? 파란색. 하얀 데다 파란 또 테두리. 테두리 해가지고 알아요. 그 범랑 냄비가 한국에 유명했어요. 지금 한국은 그걸 많이 안 쓰는데 그때 그게 한국산 게 어떠냐면 꽃이 너무 예쁘고 컬러풀하게 흰색에 정말 그럴듯하게 뽑았어요. 그것도 1단, 2단, 3단인데 식장 이런 데다가, 북한은 식장의 함경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찬장에다가 유리 없는 데다 다 걷어 쳐넣어. 근데 함경도는 가져다 쌓아넣어. 그 언니 알지? 함정 탁탁탁 쌓아놔. 그래서 그게 부의 그 상징인 거야. 그래서 그게 쌓여져 있으면 예쁜 그릇.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릇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북한에서 그 비닐 그릇 있잖아. 중국 거 사다가 빨간 그릇 턱 엎어놓고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척척척척 쌓아놓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릇 같은 거 반짝반짝하게 스탠드 아까 같이 반짝반짝한 게 그 그릇에 올라가 있는단 말이죠. 근데 불 때는 집이 그걸 반짝반짝하게 유지를 하고 이러려면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항상 우리 엄마도 보면 봄에 한 번, 가을 들어갈 때 한 번 그 해가지고 닦아서 올려놓는데, 그 중에 한국산 범랑 같은 게 포인트로 딱딱딱 올라가 있으면 들어갔을 때 식장이 완전 뽀대나지. 이거는 완전 잘 사는 집인 거예요. 잘 사는 집. 응? 그리고 뭐냐면 그 3단 밥통, 막 보온 밥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써. 근데 예전에 한국도 그게 유행이었다고. 우리 시댁 그 도시락통 버리는 데 보니까 도시락을 싸던 시절에 보온 밥통이 있었어요. 둥그런 밥통 같은데 1단, 2단, 3단에 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체크문 있잖아. 빨간 거에 흰 거에 이렇게 파란 거에 흰 거 이렇게 격자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늬. 그거를 그 부탁해서 사면 막 100불, 밥통 하나에 100불이면 완전 비싸잖아요. 막 70불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씩 있으면 이 집은 잘 사는 집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 집도 많지 않았으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사는 거야. 이거 시집 갈 때 사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70불인가 뭐 싸게 해서 나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있어서 그럴듯하게 갔을 때 중국 밥통보다 한국산 밥통은 그때부터 국뽕이 차 있었네. 저장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그 음식을 저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중국 거는 한 3시간이 금방 식어. 근데 아침에 도시락통에 김치볶음에 무슨 싸가잖아요. 그게 점심까지 따끈따끈한 게 그대로 있었던 게 한국산이었어요. 락앤락 이런 데서 그걸 되게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 국산은 북한에 가서도 아주 맹활약을 했네요. 언니는 그러면 그렇게 한국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언니가 아끼는 거, 뭐 화장품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아끼는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물건 어떤 게 있었어요? 나 한국 옷이지. 난 옷에 좀 집착을 좀 그때는 했지. 왜냐면 북한에 물건이 없으니까 일단 한국산 옷 하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입던 옷이야. 중고. 중고 옷이 들어와서 북한을 휘젓고 다니잖아. 중고 옷 많이 입어봤잖아, 언니. 그러니까 그 중고 옷을 그래도 20불씩 막 주고 산단 말이지. 근데 정말 아이보리 색상에 이렇게 칼깃인데 안에 이렇게 뭐가 탁 덮여 있고 치마에 바지까지 쫙 나오는 아주 그럴싸하고 예쁜 옷이었어요. 근데 치마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게 치마가 생각보다 되게 짧아. 근데 북한은 그 치마 단속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치마를 입기 위해서는 치마 밑단을 최고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치마 밑단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 스팀 쳐가지고 바짝 당기는 거야. 그래도 여기다 골반에다 걸어서 내려야 되죠. 내리고 있고 이렇게. 치마가 너무 짧다 하지만 그 검열받는 거기서는 치마를 밑에다 착 걸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자유롭게 타 나가서 올려입고 치마 짧다 그러면 싹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입고 다녔는데, 난 사실 탈북할 때 그 옷을 놓고 가는 게 내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옷이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 옷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외투가 있었냐면, 겨울연가 할 때 그 배용준이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소나무 눈이 막 오는데 그 소나무 있는데 그게 그 무슨 남이섬이라고 하더라. 그 들어가 찍었는데 제주가 그 둘이 긴 롱코트 탁 입었어요. 그리고 목도리 탁 했잖아요. 저 그때부터 지금 입었던 그 롱 외투보다 더 긴 거 무릎 복사표 여기까지 내려온 롱 외투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바지 이렇게 이런 바지 이거 한국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돈 나가게 이렇게 주고 사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옷에 대한 집착 있었죠. 그리고 나한테 떡볶이 코트가 있었는데 떡볶이 코트? 떡볶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 코트 이거 단추거리. 단추하는 거? 어.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학생 애들이 입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는데 나 치마를 좀 펑퍼짐하고 이렇게 주름 치마인데 좀 여유롭고 좀 길이가 길고 A라인 치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쁘게 입고 다니고 어쩌면 그 댕기 있잖아. 진한 초록에 뭐 좀 진한 그 자주색에는 댕기가 있는 세라복 비슷한 게 블라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상표 다 잘라서 들어왔는데 면으로 되어 있었어. 한국 가보니까 그게 뭐였을까? 그 교복이었어. 내 교복 치마 입고 막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 설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옛날에. 북한에서? 교복 치마 와서 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어디 교복이 그런 재질이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 교복이 그랬어. 주름인데 넓적 주름 턱 잡혔는데 치마가 약간 A 단위로 펼쳐졌는데 완전 북한에서 그 승인하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데 길이가 길었어 나름. 그 교복인 걸 어찌 아냐고 못 봤으니까. 그럼 언니 막 입고 잘 다녔어.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 교복 입고 다닌 거야. 세라복 예쁘잖아. 근데 그 세라복이 뭐 뒤에 칼라깃이 쫙 펼쳐진 게 아니라 동그란 에리에다가 그다음에 포인트 리본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나비 넥타이처럼 여기 그은 거야. 아니, 지금 학생들 그렇게 입고 빨간 다니는 넥타이, 초록 넥타이. 학교가 없어. 아니야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요만하잖아 애들. 내 거는 리본이 이만큼 컸다고 여기 떡 있는 거. 오 완전 귀엽지.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리본 딱 있는 거. 그래서 여기도 넥타이처럼 결고 다녔는데 교복 치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입고 다녔더라. 면이었어요. 아 진짜? 언니는 그러면 여기 와서 그거 보고 충격받고 한국 물건을 거기서도 써봤고 여기 와서 써봤는데 여기 와서 또 쓰면서 충격받은 거 없었어요? 충격은 뭐 한국 게 좋으니까 뭐 좋았지 그냥. 물건이 많으니까 내가 사서 쓸 수 있는데 돈이 없었다. 그 처음에는 막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냥 눈에 풍년이잖아요. 언니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한국 제품 하고 어쨌든 언니가 원하던 것들이 옷도 있고 뭐 구두도 있고 다 있잖아. 목걸이. 아 목걸이부터 사고 싶었어? 목걸이. 그러니까 나 목걸이 딱 하나였는데 나는 북한에서 금목걸이 하고 다녔어요. 14K. 북한에서? 나는 3색으로 꼬인 그 목걸이. 그 목걸이는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걸로? 14금. 18금인가? 하여튼 금목걸이였어요. 그러니까 팔 때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꼬여가지고 흰색, 적금, 그리고 아까 황금 이런 섞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나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게 이게 포인트가 있고 무슨 보석 같은 게 달려있고 이런 액세서리인 게 아니라 금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저거 예쁘고 한국에 그 보석 가게 가보면 얼마나 예쁘나 디자인이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맨 눈에 풍년인데 60몇만 30몇만 하는데 그때는 30몇만 원이 지금은 막 3천만 원 느낌이 오는 거야. 근데 난 북한에서 그 어렵지 않게 중국 돈으로 막 1,200원 목걸이 이렇게 주고 샀는데 여기 오니까 더 비싸지. 더 비싼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1,200원짜리를 주고 샀는데 내가 북한에서부터 걸고 온 그 목걸이 국정원이 우리 소지품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8개월 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름 좋은 지갑이라고 가지고 왔으니까 탈북할 때 그 공원원으로 올 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북한 돈이 있었던 거 5,000원짜리가 한 3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북한 돈으로? 왜냐면 탈북할 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 알아보러 왔다고 등 떠밀려가지고 니 오늘 못 넘으면 국정원에서 그 국경경비대 제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엄청 갈등시켰지. 집에 가서 내가 꿔준 돈도 받고 해결할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일생일대에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녁 안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막 그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건너다 보니까 북한 돈 가지고 온 거. 뭘 쏴더라? 나는 그래도 고향의 돈을 기념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나 그럼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그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적국의 돈은 줄 수 없대요. 근데 그 안에 달러도 있었고 중국 돈은 줬어요. 달러도 안 줬어 그러면? 아니 달러 안 줬어요. 그 안에. 북한 돈만? 그리고 내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자기네가 어디 가서 무슨 여행했다면서 지폐를 막 모아왔더라고. 그래서 뭐 줄까? 야왜 개인이 막 이래가지고 내가 받은 돈이 있어. 그래서 난 아직도 그 돈이 뭐 어디 무슨 인도 돈 어디 돈 뭐 5만 가지 돈이 한 6가지 나라 돈이 막 가보지도 못하고 뭐 할아버지 막 안경 끼고 있는 그 꼬부랑 곳이 아랍 글자 돈까지 있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와죠. 근데 그건 주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언니와 함께 한국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나눠봤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언니를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됐네요.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st friends. I thought my life was sad, but I didn't